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도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원래 4월은 건조한 날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소나기가 다른 해보다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바나, 펍, 가라오케, 그리고 디스코텍이나 나이트 클럽 등이 2년 만에 재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락다운 때부터 영업금지 되었다가요. 4월 19일부터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단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검사한 ART 검사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춤을 추셔야 된다고 해요. 작년 11월부터 코로나에 재감염된 케이스가 8,8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 친구 아들도 초등학생인데요. 벌써 2번이나 감염되었다고 하니까 이미 감염되셨던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싱가포르 입국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 입국하실 때 시민권자, PR, 롱텀 패스홀더 분들은 리모트로 ART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검사하면 출국 전 해야 되는 ART나 PCR 검사 대신 이런 리모트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영상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싱가포르 거주자분들은 말레이시아 다녀오실 때 더 이상 SG 어라이벌 카드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테스트도 없고 격리도 없고 예전이랑 똑같이 말레이시아를 육로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통과하는 데만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말레이시아 여행하시거나 아니면 정 가셔야 하면 평일에 다녀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집회가 금지된 나라인데요.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은 홍림팍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도 미리 이제 신청을 하고 내가 어떤 내용으로 집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허락을 맡아야지만 집회를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금지가 되었다가 4월 3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 열린 집회는 사형제를 없애자는 것이었는데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본인들의 집회가 미미한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월 5일은 칭밍데이였는데요. 중국계 사람들이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이날 중국계 사람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서 묘도 정리하고 차례도 지내고 헬로트라고 불리우는 가짜 돈을 날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합니다. 수달의 공격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예전에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칼랑리버 쪽에서 발생이 했는데요. 수달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수달한테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전에는 보타닉 가든에서 아침에 조깅하던 사람이 공격을 당했는데요. 무리 지어가는 수달을 보시면 일단 거리를 두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기 수달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어른 수달이 예민해져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한 영화 제작자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걸 그 제작자분이 오랫동안 관찰하시다가 영화 각본을 만들었대요.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건너간 미망인, 그리고 그 미망인이 K드라마를 굉장히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 미망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 제목이 아줌마입니다. 여진구 씨도 여기에 출연했다고 하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싱가포르에서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인 킨더를 만드는 유럽 공장에서 살모넬라 케이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사놓으신 것 있다면 리콜 하시고 절대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다이소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다이소의 모든 제품이 GST 포함해서 이불이었잖아요. 이제는 다이소 제품들이 GST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다가 이제 플러스 GST를 포함한 가격을 내셔야 되고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GST를 내년에 올리고 내후년에 또 올린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비싼 가전이나 이런 거를 올해 안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GST 오르기 전에요. POSB 은행과 교육부가 함께 하고 있는 스마트 버디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버디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계 같은 곳에다가 돈을 이제 충전을 해서 그 돈으로 학교 식당이나 학교 서점에서 결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그 이상 학생들은 본인들 학생증 같은 데다가 이제 돈을 거기다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학교에 학교 식당에서 굳이 이제 현금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다음 PAP가 뭐냐면 싱가포르 지금 여당이거든요. 리칸유 총리 이후로 계속 PAP가 여당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PAP 리더로 로렌스 웡 장관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총리가 로렌스 웡 장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싱가포리안들 분들은 다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차기 리더 후보 중 한 사람이었던 옹예쿤 장관이 댕기에 걸려서 이번 주말이 좀 길거든요. 부활절 때문에 금토일이 주말인데요. 이 주말 동안 푹 쉬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필 이 시점에 댕기에 걸렸다니까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잠수함이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건 기사가 일본해 또한 동해라고 알려져 있는 이렇게 기사 제목을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본해라고만 적혀있는 기사들이 대부분 많았거든요. 이제는 최소한 동시에 적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올라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얘기가 나오자 러시아가 발토 지역에 핵 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이게 세계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얀마군이 쿠데타 처음 일으켰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도와줄 것처럼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잊혀지고 그 나라의 국민들만의 싸움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제 개인 일상에 파묻혀서 미얀마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매일 생각하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는 엔데믹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복수 심리로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여행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은 참 참혹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전쟁이 일어나는 건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만 처절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인이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출퇴근할 때 자전거나 걷기 등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장거리 비행을 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거리 비행을 줄이고 가능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면 2040년까지 전체 항공 배출량의 10에서 40%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하네요. 저희 나라는 근데 어디 외국 나가려면 비행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현재는. 그리고 가정과 다른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큰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주는 일이고요. 그리고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을 채택하는 것도 개인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